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경마방송의 박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 인사드립니다. 10월 둘째 주 10월 2주차 경마 주간이고요. 10월 13일 토요일 경마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예상위원회 추천 경주는 이제 자막 하단에 나가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해당 경주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토요 경주가 조금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상 과정에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그 망아지들이 가득한 오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갑니다. 국산 6등급에 1300m예요. 12마리 출전하고요. 1번은 금화킹덤, 이거 좋죠. 데뷔전 때는 발주 보조연이 조금 늦게 놔준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고, 주행심사 때는 또 그냥 앞발을 살짝 들고 조금 스타트가 늦었어요.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발주가 좀 더 다듬어지고 주행의 맛을 알게 되면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싹수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1300m 보여준 것만 해도 뭐 여기다 갖다 내면은 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금화킹덤 놓고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원정일 위원.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대부분 이제 1경주가 이제 1000m로 시작하다 보니까 1000m로 이제 잠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300m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1300m를 경험했던 이제 1번 금화킹덤이 이제 강축으로 팔립니다. 자, 이제 뭐 여기에 붙이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제는 좀 폭발을 시킬 수 있는 놈으로 가던, 저는 어쨌든 12 원더풀 딕시를 좀 세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직전 경주는 뭐 이제 윤승하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낙마를 겪었어요. 근데 데뷔전 왔던 모습을 보면 김혜종 기수가 좀 끌려 나오는 듯한, 뭐 힘한 배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묻어 나옵니다. 게이트 11번에서 외곽에서 막 끌려서 선두권에서 걸음을 좀 유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뛰는 자세 보니까 아직 좀 덜 다듬어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난주 10월 7일날 출전을 하려고 했다가 경주가 제외가 됐어요. 자, 이번에 경주가 제외가 됐지만 그 당시에 준비했던 과정을 보면 무시할 못할 사이즈입니다. 1300m의 국산 6등급, 이렇다 할 강자 없는 편성이라는 판단이에요. 12 원더풀 딕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선임마들이 많지 않은 앞선이 어떻게 보면 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외곽이라도 크게 불리한 측면은 없습니다. 1300m라는 거리와 맞물려서 12 원더풀 딕시의 초반 강력한 승부를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번 금화킹덤, 12번 원더풀 딕시 정리합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입니다. 11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요. 자, 원정일 위원부터. 선행을 좀 공략해볼까 합니다. 라스트 투입력이 있는 말들이 좀 몇 두가 보이는데 그렇게 뭐 짱짱한 느낌은 아니에요. 3번 IBS 퀸의 강력한 선행 의지, 4등급 더 지존이랑 병합을 하는데 여유 만땅입니다. 데뷔 이전 치르면서 걸음 쭉쭉 늘어나고 있고, 직전의 모습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거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뭐 무시당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 3번 IBS 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짝이 열리고 IBS 퀸이 그냥 아주 빠르게 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선두를 잡아나가게 되면 뭐 굳이 거기서 임기원이가 잡고 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말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은 있는데 거리적인 측면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스타트를 했을 때 4번 그랜드 돌풍 같은 게 막 밀고 나온다면 임기원이가 같이 맞서서 싸우진 않습니다. 4번 그랜드 돌풍 입장에서는 일단은 앞장 뜨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4번이 밀고 나가면 3번이 안쪽에서 살짝 반마신 정도 물고 가다가 그대로 선두권 정렬이 끝나는 그림. 괜찮아 보이고요. 문제는 7번은 한센 바로우즈죠.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끄는 말이기 때문에 되던 안 되던 일단은 앞장을 뜨는 말이라 요거 보내놓고 뭐 따라가는 전개를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7 보내놓고 3위 언제 어떻게 따라가느냐, 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7번은 어쨌든 뭐 뱅을 받아도 뒤지는 말이다 보니까 이번 경주라고 해서 딱히 점수를 더 실어줄 만한 어떤 편성적인 측면이나
경주 조건의 유리함 그런 건 없어요. 그냥 3번 4번 마음 먹고 막 밀면은 그래 나 먼저 가라 하고 3, 4가 이제 양보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정도 댕받고 깨지고 댕받고 서고 그래 봤으면은 이번엔 조금 다른 작전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번 경주 못 온다고 해서 돌 맞을 일도 아니고 어쨌든 7번 한센바로즈의 선행 자체는 뭐 이번 경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3번 IBS 퀸의 노련한 임기원 기수의 말머리 그리고 4번 그랜드 돌풍 3번 넘고 7번을 튕겨내면서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만 스피드 왕용이 마무리 때 발주 연습을 했는데 스타트도 잘 나오고 최근 그 두 개 경주에서의 상승세 잘 맞물리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행보니까요. 5번만 스피드 왕용까지는 염두에 두시면서 이 경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앞말 경주 같은 분위기네요. 이렇게 쭉 보니까 맨 앞말들이야. 10마리 출전합니다. 자 원정의 기수. 네. 앞말들 편성은 아니에요. 앞말들 한 마리 순마리 있어요. 앞말들 편성은 아니고. 야 이거 진짜 참 부진마 편성입니다. 부진마 편성이고 걸음 다 쥐어 짜 내고 있는 10전 이상의 어떤 놈들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프리마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승급전을 가지고 있고 휴양을 갔다 왔고 자 문제는 이제 방춘식과 김옥성이에요. 방춘식과 김옥성 두 기수를 좀 추천드리기보다는 좀 말을 좀 보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6번 AA 요 놈은 단거리 1000m에서는 어떤 편성에 갖다 놓건 간에 제 걸음은 다 뛰고 있습니다. 등짝을 무시해서라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놈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발주 자체는 뭐 직전 경주에 앞에 나가는 느낌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6번 AA 안장불안하지만 요 놈은 일단은 버릴 수 없는 놈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만 AA 오랜만에 나오는 4번만 더 프리마도 현장에서 한 번 더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원래 39주라는 긴 공백하고 이제 조교의 패턴 부분을 좀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때리겠는가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저도 나름 또 내용까지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5번 스피드 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하게 선행이 유지돼야 돼요. 선행만 나가는 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선행을 유지하는 과정 자체까지 편안해야 되는데 문성혁이의 감량 선행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뭐 다비드의 52km 갖고도 못 버텼는데 글쎄요 5번만 스피드 여왕 뭐 선행 버티기 한번 노려보겠고 7번 퍼펙트 빅시 맨날 늦바라고 거의 뭐 취입 비스무리하게 올라오는 마필이죠. 이 정도가 지금 액면에 달하면은 8번만 판타스틱 퀸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 이제 마무리 거의 뭐 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딱 한타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순간 스피드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니까요. 김옥성이가 또 마음 먹고 조지면은 이것도 못 말립니다. 8번 판타스틱 퀸을 박수정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합니다. 7번 올댓 체이스가 뭐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다 조금씩 가능성이나 요거 한번 배당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가능성은 부여가 되지만 동시에 단점하고 또 하자도 좀 발견이 되는 그런 애들인데 올댓 체이스는 이제 잘 뛰다 보니까 이번에 부담 중위가 조금 올라온 거 그것밖에는 없어요. 7번 올댓 체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얘기해. 네. 이번에는 좀 인기마로 팔려줄 것 같습니다. 9번 어울더울인데 직전 경주에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이제 좀 추천을 드렸었던 애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 내용을 여러 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당시에 이제 최범현 기수가 발주도 잘 나왔었고 물고 가는 힘도 좋았었고 나름대로 4코너 돌기 전까지 손맛도 괜찮았고 기대를 좀 했었던 놈입니다. 근데 의외로 뻗어주는 걸음이
탑선에 나갔었던 애들, 그런 애들의 어떤 모습보다는 막판에 날라왔었던 애들하고의 힘싸움에서 조금 밀렸었던 그런 느낌이라 9번 어울더울이 최범현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하는데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어떤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는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9번 어울더울을 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범현 기수하고 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자력 입상보다는 확실하게 좀 편성의 운을 좀 따져야 되는 그런 놈이다라는 게 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보다는 9번 어울더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4번 나스카의 별이 이제 변화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을 때리고 있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올라왔던 걸음이 좀 무시 못할 사이즈였는데 저는 직전 경주에 어울더울과 나스카의 별 두 마리가 같이 뛰었을 때의 어떤 경쟁력만 봤을 때는 4번 나스카의 별 쪽으로 중심을 좀 기울이고 싶어요. 9번 어울더울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만은 나스카의 별로 말씀드릴게요. 어울더울은 저기 인도권에서 아니다 그 경마장에서 인도권 오는 그 중간에 있던 야외 고깃집인데 몰라? 지금 아직도 장사하나 몰라. 장사 엄청 잘 됐어. 어울더울. 7번만 올드 체이스 그리고 우리 원정일 위원 4번만 나스카의 별 추천이 나왔습니다. 안쪽 마필들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2번마 드림 영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데 마방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었던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뛰다가 지금 휘황 들어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되겠고 파이널 에센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망아지 입장에서 지난번 9월 1일 날은 큰 야간 경마 속에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망아지가. 이것도 뛸 말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조한별이가 기승하지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가 이제 토요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스페셜 승부경주의 포인트는 그거죠. 이제 후착 압축입니다. 대가리는 서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책 피자마자 보이는 마필 바로 1번마 가온 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뷔 전부터 쌍숭시까지 권해드렸을 정도로 뭐 혈통적인 기대치에 어울리는 발걸음과 또 주행 자세를 주행 심사 그리고 훈련 때 꾸준히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이제 실수가 없다. 아주 어려운 편성을 만났어야 뭐 의심하든지 할 텐데 오히려 이제 쌍숭식의 메리트까지 주어졌었던 데뷔전이었습니다. 실수 없이 왔고요. 엉클모의 자마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미국 이세마 챔피언을 지냈었던 엉클모의 자마다운 모습 잘 보여줬습니다. 가온퀸 쌍대가리 놓고 후착을 압축하는데요. 역시 눈에 보이는 마필은 외곽의 9번마 골드 해머입니다만은 요거는 현장에서 체중을 꼭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9번 골드 해머가 쉽게 1번의 꼬리가 되지 못하도록 이번 경주 단순히 이제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강하게 후착의 노림수를 두고 도전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두 마리의 내용이 아주 좋고 특히 이제 주행 심사 이후에 마필이 빠른 속도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마방의 내용까지 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9번마 골드 해머로 간다면 뭐 큰 의미 없는 이제 남들 다 맞추는 깜빡이 배팅이 되겠지만 9번마 골드 해머의 체중이 변동이 생겼을 경우엔 대비해서 두 마리의 노림수 마필을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 3복승으로 공략을 해도 짭짤한 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경주는 스페셜 배팅 다운 충마가 서 있기 때문에 후창만 현장에서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입니다. 이번 육경주는 원정일 위원의 토요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네. 자, 이번 토요 경마 6경주는요. 1호 경마 7경주와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호 7경주 때 이제 출전하는 애들의 액면이 굉장히 허접해요. 1호 경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분할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이쪽으로 1300m 이쪽 토요 경마로 넘어온 애들의 액면을 좀 딱 살펴보니까 토요 1호 경마 7경주에 못 나가서 조금 아쉬운 애가 몇 마리가 좀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1호 경마 7경주는 선행마가 크게 없어요. 근데 토요 경마 6경주에는 선행마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자, 그 와중에 4번마 킹 메신저가 강력한 중심으로 팔려요. 김효정이 안장이고, 뭐 일단은 조교에서는 뭐 와 있는 느낌을 확실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1400은 안 되고 1200에서 1400, 1300으로 가면서 걸음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1300m입니다. 4번 킹 메신저, 김효정 안장이지만 저는 4번 킹 메신저 확실하게 원정일의 중심마에 붙일 한 방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중요한 건 4번 킹 메신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마가 많은 조건에서 모래를 쳐맞고 못 올라오는 상황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노림수 안아짜리를 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후착에서 4번 킹 메신저 빠졌을 때의 배당을 노립니다. 자, 중심마로는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요런 걸 많이 놓쳤어요. 지난주에 요런 걸 많이 놓쳤습니다. 이제 금요경마 때도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아나짜리를 아예 놓고 스페셜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4번 킹메신저 쪽으로 한 방 때리겠습니다만 중심마에 대한 믿음이 이번 경주는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그 확고한 중심마를 놓고 4번 킹메신저로 한구라 원정일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8마리 출전이고요. 1번 해후하고 3번마 독도지기의 안쪽 순발력 그 대결, 선두권 후보 1번 3번의 존재감이 이제 단연 눈에 띕니다. 두 마리가 사이좋게 선행 선입을 나눌 수도 있겠고, 독도지기가 아직 내측으로 기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유승환이 그리고 이제 40조의 작전에 따라서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1번을 좀 일찍 제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 본다면 6번 칼리오페가 전개 상황으로는 상당히 좋고요. 또 페이스에 대한 적응력도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노림수적인 충마에 대안의 충마를 세운다면 6번 칼리오페, 저 개인적으로는 6번 칼리오페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원정일이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일요일 8경주랑 이제 분할이 된 경주예요. 일요일 8경주에는 페네트로하고 이제 글로벌 뱅크가 출전을 합니다. 걔네들도 선행마예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선행마들을 좀 일요일, 토요일에서 잘 좀 찢어놨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이 경주나 그 경주에 페네트로하고 글로벌 뱅크가 합쳐져 버리면 이거는 진짜 어마무지하게 혼전도가 있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어찌됐건 선행마가 좀 찢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앞선 가는 느낌들을 좀 살려줍니다. 저도 박 소장님과 함께 칼리오페 쪽으로 중심을 좀 잡고 싶고, 독도지기가 좀 잡고 따라가는 느낌을 직전 경주 분명히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굳이 해우가 선행을 가는데 갖다 비빈다거나 칼리오페가 선행을 가는데 갖다 비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담 중량 떨어졌기 때문에 추입하기에는 여력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을 것이다. 6번 칼리오페와 저는 3번 독도지기 쪽으로 중심을 좀 기울여 볼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가 6-3 한방 분위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분위기상. 오케이. 3번이 내버려두면 해우가 또 독땡이 되는데 참 생각해 볼 부분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7경주. 어쨌든 6번마 칼리오페는 원정일 위원과 또 박 소장의 공통 추천 마필이다. 방송에서 조금 힘있게 여러분들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의 앞선 전개가 핵심인 이번 7경주 6번마 칼리오페 좀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고요. 저 원정일 위원의 토요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1000m 혼합 4등급 메인을 좀 안 잡았어요. 뭐 크게 좀 메리트 있는 경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부를 좀 안 잡았는데 이번 경주는 승부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도가 좀 분산이 되고 먹을 수 있는 배당으로 레이스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최근에 상승세 보이고 있는 애가 몇 두가 보이죠? 외곽에 뭐 피닉스 울프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덜 보고 싶어요. 뭐 현장에서 뭐 바람이 불던 말던 일단 꼬랑지를 좀 많이 흔드는 모습을 좀 보였고, 11번 에모리삭스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 두 마리는 일단은 좀 덜 보겠다라는 거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 들어가는데,
굴참나무 숲이 승급전에 인기를 모을 판때기입니다. 지금 이게 상황적으로 굴참나무 숲이 선행을 가서 최근에 보인 걸음이고 최근에 보여줬던 걸음이 전부 다고 라고 한다면 굴참나무 숲이 인기를 모으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한 의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놈 말고라도 여기에 지금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될 놈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자, 굴참나무 숲은 11번, 12번과 같은 그런 맥락이다. 약하게 보겠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일단은 뭐 여기에 지금 인기 모을 수 있는 게 뭐 제주의 바람, 아르고로켓, 뭐 그 정도가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1번 매직로드, 요런 애들 인기 좀 모아줄 겁니다. 뭐 달려라 레오는 뭐 앞에만 나갈 뿐이지 요것도 확실한 느낌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메인인 것입니다. 거의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현장에서 바람 부를만 애들, 바람 불어줄 만한 애들, 뭐 적게 보는 놈 적게 보고 세게 보는 놈 세게 본다라고 이미 뭐 거의 다 80%는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메인 한방입니다. 큰 배당보다는 딱 때려 먹을 수 있는 그 한방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당 높습니다. 8경주 메인답게 확실하게 한방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9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역시 주먹도끼의 앞으로의 그 행보, 나머지 마필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단연 눈길을 먼저 끄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역시 이제 걸음 다 뽑고 한 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한 번도 조금 모자라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겠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그대로 타길 좀 바랬는데 어쨌든 김정준 기수 이번 주 또 기승정지를 유예시켜 놓고 올라타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그 열의를 가지고 말모레 신종을 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 기수의 1번 막 주먹도끼를 박 소장은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원정현 위원. 네. 이번 경주는 또 구경주랑 또 분할이 됐어요. 이번 주에 분할 경주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하나씩 짚어드리는데요. 10경주보다는 9경주가 레이스가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9번 샤련이 윈, 그리고 1400m에서 이제 물을 먹었지만 7번 더지존, 이거는 인기마 3파전으로 좀 끝날 수 있는 조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안 좋지만 9번 샤련이 윈이 단독으로 뭐 조개하는 모습, 탄력감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1번 주먹도끼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에 있고요. 7번 더지존과 9번 샤련이 윈 중에는 9번 샤련이 윈 쪽으로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1번만 주먹도끼를 놓고 어쨌든 후착 접전 구도로 아마 배당판이 흘러갈 거예요. 우리 원정일 위원이 9번만 사련이 윈까지 또 엮어서 이렇게 바꾼조합을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저 역시 한 발 좀 타보겠습니다. 1번마 주먹도끼에 저 9번마 사련이 윈 요거 워틀 막권을 구경주에서 제 방송 추천 막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에 1300m로 갑니다. 10마리 출전을 합니다. 인기도가 조금 좀 난해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8번마 위너 스피릿이 선행만 좀 편안하게 뜨면은 요 정도 편성은 갖고 놀 수가 있는데 초반 스타트 그리고 가속 과정에서 위너 스피릿을 조금 힘들게 할 애들도 좀 있기 때문에 대가리 노코스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미진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선행만 받으면 안쪽 마필들을 일거에 제압해내고 선두로 나선다면은 버티기가 쉬운 마필 8번마 위너 스피릿 요건 이제 기본 막권으로 박 소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정현 위원. 네. 이후에 어찌 됐건 직전 경주 덜 탔다라는 느낌. 뭐 조교가 약해서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었었던 놈 7번 럭키루키가 다시 한번 임견 기수로 좀 강도 있게 조교를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은 좀 약하게 했고요. 월요일 수요일 날 강하게 놔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직전에는 김효정 기수가 이게 사실 뭐 발주가 뭐 선행만은 아닙니다만 10번째 11번째 쫓아갈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위권 이상 따라갈 수 있는 놈인데 요거를 10번째 11번째 거의 뭐 바닥에서 추입을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걸음이 저는 남았다라고 보고 직전에는 조교도 안 좋았고 갈 마음도 없었고 자 이번에 임기원 기수로 안장 교체한 7번 럭키루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만 럭키루키 앞선에 나갈 수 있는 후보 중에서 8번만 위너스피릿을 추천드렸고 이번 10경주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인기리에 꽤 팔릴 만한 마필 하나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10경주도 배당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고요.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합니다. 외곽의 스피릿 오브 한세는 이제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에도 선행 가서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지만은 선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편성 속에서 붙들고 선행이 됐다. 그리고 나서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7월 28일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끌려서 마필의 힘에 끌려서 선행을 나간 건데 1800m는 좀 거리가 길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부담 중량마저 57kg이기 때문에 스피릿 오브 한센이 외곽에서 또 끌려갖고 앞에 나간다.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전개입니다. 앞에 나가더라도 안쪽에 4번만 당대 걸작 또 삼정 탑핏 이런 마필들이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릿 오브 한센은 뭐 배당이 글쎄요 좀 조금 팔릴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는데 안 팔리면 뭐 말고. 자 강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을 했다가 한 주를 미뤘어요. 근데 미룬 이유가 있습니다. 안 좋아서 미룬 게 아니라 확실하게 챙겨 먹기 위해서 미룬 마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또 어째고 있었던 마필고 드디어 이제 조교는 물론 마방의 기대감까지 딱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대가리 놓고 쌍승씨까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거 대가리 세워놓고 후차권에서도 허를 찌르는 막권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당 좋은 놈으로 최종 한 3방 정도 압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력 원틀 그리고 나머지 2마리 후공 정도 해서 멋진 메인 승부 결과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200m 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이고요. 선두권 전기가 이제 역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안쪽에서도 밀고 나올 애들이 있지만 결국 5번마 무사 또 승급전의 6번마 글로벌 뉴스 발놀림이 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아서 그 다음 싸움 자체는 좀 뚜껑이 열려져 봐야 알 것 같아요. 외곽의 스톰 라이커도 선입은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최대한 앞에 붙일 텐데 저는 선두 외곽 체력전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 선두권이 좀 혼전이다라고 박 소장은 보고 있고요. 1200m지만은 줄 서서 들어올 경마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초점을 각을 맞춰놓고 있는데 원종일 위원의 어떤 이번 12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예상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라도 이제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줄서기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줄서기로? 그럼 이제 선행을 일단 얘기를 해줘야죠. 선행마가 버틴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나는 6번마 글로벌 뉴스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어도 이제 따라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개 속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한 마리가 대응받고 그대로 버틸 정도의 그런 경주는 글쎄 굳이 만약에 대응받아서 버틴다면은 전개적으로 이제 게이트 상으로는 가장 불리하지만 12 스톰 라이커가 대응받으면은 나는 이거는 끝까지 올 수 있다고 봐요. 대응받으면은 얘는 끝까지 온다고 보는데 과연 12 스톰 라이커가 안쪽 애들을 다 가속 구간에서 넘어가고 선행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미지수죠. 그래요. 맞습니다. 이번 경주는 줄서기로 끝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무사 같은 경우가 잡고 따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뉴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뉴스 같은 경우는 전개하기가 굉장히 좋죠. 망아지 때부터 모래를 맞아왔기 때문에 약편성이든 강편성이든 따라가도 된다라는 거 6번 글로벌 뉴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어찌되었건 승급전이기 때문에 얘도 놓고 가기는 안심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7번 빅이어입니다. 독도지기랑 병합을 하는데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빅이어가 이제 관리사가 타고 있었고 이제 독도지기가 이제 기수가 탔는데 관리사가 타고서도 느낌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가 레이스를 주도하는 것보다 다른 놈들한테 레이스를 맡겨놓고 앞에서 좀 무너져 주기를 좀 기다리는 좀 어부지리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얘는 이제 가온 챔프라는 독택마의 어떤 그 빠른 페이스를 좀 경험을 한 느낌도 있고요. 자, 7번 빅 이어가 가지고 있는 액면은 여기에 지금 보여주는 선행마들의 액면보다는 조금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번 경주는 전개적으로나 편성적으로나 7번 빅 이어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림수가 될 것 같습니다. 7번 빅 이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이가 그 힘한 배를 잘 못해서 제가 참 그 몇 차례씩 그렇게 좀 트집을 잡은 적이 있는데 또 근간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힘한 배 들어가면서 딱 말을 아껴갖고 탈 줄도 알더군요. 빅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취입 비스무리하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능성으로 이번 경주 이제 또 도전하는 겁니다만은 가능성을 시원스럽게 2차 간에 꽂지는 못했어요. 강원체프 댕갈 거 뻔하죠. 지난번에도 미라클 한스텐이 댕가는 거 뻔한데 거기서 조금 좀 잘해서 2착을 또 꽂아주면 좋은데 그걸 좀 성공을 못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두 경주가 경험이 돼서 이번 경주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원정위원회 7번 빅 이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6번 막 글로벌 뉴스 7번 빅 이어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 마필들 위주로 마지막 12경주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가 뭐 큰 배당은 아닐지라도 축만 잘 잡고 후착을 엮어 들어가면은 먹을 게 있는 경주예요. 마지막까지 또 마지막 경주는 뭐 3배 나올 거 4배 나오고 배당이 조금씩 더 넉넉하게 형성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을 저희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13일 토요 경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일요 경마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